잼 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노잼 셀렉트는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H의 자신감 상승.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비판을 떠나서 이 작품을 바라보는 주류 여론, 주류 시선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맥락이랑 꽤나 일치하는 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콤플렉스적으로 남아있던 내 시선이 과연 좀 대중성이 있는 시선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어느 정도 떨쳐버릴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색이 애니메이션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라디오 진행자로서 체면은 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꽤 흥미로운 점들도 눈에 보였어요. 그것은 바로 이 작품이 복합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보통 오타쿠계에서의 상황을 보면 별로인 작품은 그냥 별로야, 좋은 작품은 아주 좋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풍토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동일한 연출이나 동일한 장면, 이것을 본 수많은 사람의 관점 차에 따라서 평이 꽤나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꽤나 흥미롭게 이 작품의 시선들을 관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노잼 셀렉트라는 코너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의 비판을 취합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코너라는 점을 좀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여론을 배제하고 우리들은 부정 여론만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그 여름에서 기다릴게를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조연들의 유쾌한 반란. 너는 졌어. 대충 결말이 싫다는 이야기.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송곳 같은 비판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이것들을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선 나와 주시죠.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제가 꿀잼 셀렉트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있었죠. 바로 이 작품이 다중 주인공물을 염두에 두고 제작이 된 것이 아닐까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근거로 내세웠던 것이 주인공에게 가야 될 시선이 조연들에게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연보다 조연들의 존재감이 훨씬 더 업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노잼 셀렉트를 구성하는 상황 속에서 알게 됐다는 거죠. 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시선은 요러했습니다. 주연들은 왜 이렇게 비호감적이냐, 근데 조연들이 참 호감적이더라고요. 이렇게 극명한 시선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보였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주연들의 이야기가 그다지 극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입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은 조연들인 거다. 뭐 구도라던가 심리 묘사 같은 것들이 더 눈이 갈 수밖에 없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비판들 속에서 한 가지의 시선이 꽤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 이런 시선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애초에 이 작품이 메인 히로인을 고정하는 형태의 전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면들이 있었던 것 같다. 차라리 이치카에게 쏠렸던 고정 히로인의 포지션을 흐릿하게 만들어서 다른 히로인, 대표적으로 칸나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런 히로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형태로, 여지를 남기는 형태로 작품이 전개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이러한 시선을 보여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시선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렘물에 익숙한 분들의 시선이 아닐까 싶어요. 주인공이 그냥 한 사람만 바라보는 형태의 로맨스는 사실 굉장히 고전적인 형태이고, 요즘에 각광받는 이런 캐릭터 간 구도라고 하는 건 뭐니 해도 하렘물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 칸나와 이치카가 아웅다웅하면서 카이토의 선택을 기다리는 이런 식의 하렘물 구도를 좀 차용했으면은 훨씬 더 우리들이 볼만한 작품이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러한 논리 구조인 건데,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시선이 뭔가 한 가지의 좀 썰을 대두시키는 요소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뉴트로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하나 좀 언급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해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이토와 이치카의 1대1 로맨스라고 하는 구도 자체는 정말 전통의 구도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뉴트로라고 함은 변주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변주를 조력자들로 남아있어야 되는 조연들에게 비중이라던가 캐릭터 성격 부여 이런 것들을 같이 버무려 놓음으로써 시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한 가지의 썰을 여기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과거의 감성을 한껏 머금은 어떤 연인과의 로맨스를 그냥 다루고 있는 작품 같은 건 사람들 눈에 그렇게 띄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즘 나오는 작품들 혹은 과거의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던 작품들이 리메이크 될 때 꼭 새로운 영역에 무언가를 첨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일본 작품은 아니지만 스쿠비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작품임이 맞거든요. 하지만 그 구도라던가 캐릭터성을 그대로 유지해서 21세기에 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성공이라는 걸 보장할 수 없는, 한마디로 구세대의 유물과 같은 맥락들이 굉장히 많은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이 계속 새롭게 리부트를 하면서 좋은 평가를 얻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캐릭터들에게 새로운 해석을 더 입히던지 혹은 연인 간의 구도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던지 캐릭터들의 신비감을 더 끌어올리던지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도 오네가이 티처의 제작진들이 다량 투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그 구도만 그대로 가져와서는 새로운 것을 우리들이 보여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연들의 개성도 뿜뿜 끌어내면서 여성 주인공, 남성 주인공의 로맨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뉴트로를 구상해서 제작이 됐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는 세간의 평가가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반의 입장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칸나라던가 테츠로 그리고 미호가 가지는 캐릭터성을 도저히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주인공들에게 가는 시선이 분산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앞서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단점이 된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가려고 해도 옆에는 분명한 단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니,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인 혹평을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좀 묘하게 다가오는 측면들이 있어서 마냥 좋게 평가를 할 수만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계신지, 다채로운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좋은 말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의 두 번째 시선입니다. 이번 여론은요, 긍부정 여론이 모두 공통으로 견지하고 있는 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타니가와 칸나, 이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대다수의 분들이 이 캐릭터의 행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뭐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칸나가 너무 불쌍하다. 근데 이 정도는 굉장히 정제된 표현이고, 격하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어떤 워딩을 사용하시냐면, 제작진이 칸나 자체로 일을 버려놓고 수습하는 거는 그냥 아예 손을 놓아버린,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금 제가 꿀잼 셀렉트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 작품에서 감정이입의 대상이 과연 누구였느냐, 이 부분에서 정확한 증거가 되는 시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은 결론적으로 칸나의 불행에 불만족스러웠다 라는 시선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칸나의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칸나가 이 작품에서 명백한 희생양으로 사용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꼬이고 고인 인물 간의 구도, 이것을 정리하는 역할로 칸나라는 캐릭터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뭐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칸나가 적극적으로 카이토에게 대시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카이토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고군분투하는 흔적들을 우리는 다 봐왔단 말이죠. 뭐 대표적으로 뜻밖의 카이토와 1대1 데이트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던가, 친구들과 오키나와에 가게 됐을 때 카이토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수영복을 고르는 걸 고심하는 이러한 모습들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좀 소소하게는 딱히 카이토와 약속이 잡혀있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구실을 만들어서 카이토네 집에 방문을 하는 이러한 상황들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 캐릭터가 진짜 인간적으로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하지만 이 캐릭터는 끝끝내 선택을 받지 못하고 내팽개졌습니다.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회차가 바로 8회차 담력시험 에피소드였거든요. 여기서 카이토는 이치카의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옆에 동행하고 있던 칸나를 내팽개치고 이치카에게 그냥 달려가 버린단 말이죠. 여기서 칸나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결국 선택을 받지 못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지는 회차였고, 거기서 아마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이 암담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슈가 이제 지나가자마자 칸나라는 캐릭터가 그냥 일개 조력자가 되어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가 참 안타까운 거죠. 결국 이치카와 카이토가 맺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준 게 다름 아닌 칸나였단 말입니다. 근데 칸나가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카이토를 깔끔하게 포기할게, 이러한 입장이었느냐? 그건 또 아니었단 말이죠. 계속 마음속에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난 카이토가 너무 좋은데. 그래서 몇 날 며칠 집에 틀어박혀서 울음을 멈출 수 없었던 칸나의 그런 모습들이 묘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언급했던 구도 정리. 이 캐릭터는 그 이후에 얽혀있던 테츠로와 미호의 구도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 아니었지만 칸나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용기를 낸 테츠로가 칸나에게 고백을 하게 되었고, 미호 또한 확실하게 테츠로를 보듬어주면서 둘이 연인 사이로 아마 발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이제 해피 엔딩을 옆 커플에게 선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칸나는요? 칸나는 그냥 아무하고도 엮이지 않고 시련이라는 아픔을 청춘 때 느끼고 그냥 그 친구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엔딩인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제작진에게 약간 괘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첫 번째 시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그냥 하렘 구도를 채택했으면 어땠느냐, 이러한 물음을 던지시는 분들도 존재를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칸나도 하루빨리 자신의 사랑을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뭐 칸나라는 사람이 현실에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덕담? 덕담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런 메시지를 살짝 남겨보면서 두 번째 시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이 작품은 엄연히 대승적인 해피엔딩을 맞이한 작품이 맞습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를 얘기하면 그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절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대다수의 분들은 이 작품의 뒷소습, 이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러움을 어필하고 있다 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레몬에 대한 이슈, 그리고 칸나에 대한 이슈가 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작품의 부수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뭐 대체적으로 비판을 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시선이 심심치 않게 보였는데요. 여운보다는 허무함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엔딩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좀 다른, 색다른 반응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진짜 끝난 거 맞아? 이렇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시는 몇몇 분들이 또 존재해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진 못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의 대승적인 결론은 해피엔딩이 맞습니다. 맨 마지막에 딱 한 컷, 카이토와 이치카가 만나서 잘 살았겠거니라는 암시를 주는 장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만 보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대로 확인시켜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불만이 그다지 없었고 잘 끝났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작품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건데 저는 분명히 동의를 하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감이 되는 일말의 측면이라는 게 존재해요. 저도 다른 작품을 보는데 이런 식의 결말을 내놨어요.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됐던 작품들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장르의 차이가 확실했었습니다. 제가 봤던 다른 작품 같은 경우는 일명 최루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사람들의 감동과 눈물을 빡빡 쥐어짜는, 그리고 보는 사람의 진을 빠뜨리는 이런 종류의 애니메이션 장르를 일컫는 말인데 주로 키사의 게임들을 애니메이션화한 작품들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근데 그 작품들의 엔딩이 대체적으로 어떤 식이었냐면 분명히 해피엔딩은 맞아요. 해피엔딩이 맞는데 주인공들이 부재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 이러한 결론을 내보이는 경우라던가 혹은 해피엔딩 맞고 주인공들 행복한 거 맞아요. 근데 그 행복한 장면이 너무 찰나만 나오고 끝나는 이러한 경우들이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저의 감상이 어떠했냐면은 아니 주인공들이 진짜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정작 주인공이 없는 상태로 해피엔딩이라고? 아니면은 뭐 주인공은 존재하는데 진짜 요만큼 행복한 거 잠깐 보여주고 끝나? 극대노를 하면서 납득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바로 여운이죠. 그리고 제가 그 작품에 엄청나게 몰입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것이 바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맥락인 건데 방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시선들, 결론이 나는 불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작품에 굉장히 몰입을 하면서 시청을 하셨던 분들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저처럼 주인공들에게 맹목적인 몰입을 하지 못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좋게 끝났네, 이 정도의 감흥 정도만 느끼고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장르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훑어봐도 제가 얘기한 최루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는 종류의 애니메이션인 거잖아요. 반면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람의 감정을 휘두른다기보다는 제3자의 입장에서 두 사람의 로맨스를 감상하는 이제 이러한 정도에 국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점이
평을 가르는 잣대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선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결국 작품에 몰입을 한 사람만이 승자고 몰입을 못한 사람은 괜찮은 엔딩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가 굉장히 지겹도록 얘기하고 있는 주인공에게 시선이 명백하게 가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한 번 더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 비판 같은 경우는 제 시선이 틀렸다는 거를 좀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 H는 몰입도 못 해놓고 지금 엔딩 뭐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으로도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많은 시청자분들의 감상에 맡겨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여러분의 시선은 어떠하신가요? 노잼 셀렉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근데 뭐 여기서 노잼 셀렉트 인트로 할 때 얘기했던 것들이 대략적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상당히 복합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 정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한 번쯤 좀 감성적인 작품, 로맨스 이런 것들을 한껏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감상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도 뭐 재미있게는 봤는데 다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맹점들이 감상의 기로를 좀 가로막는 맥락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정도로 확실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엔딩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배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디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엔딩입니다. 아무래도 오네가이 티처의 정신적인 후속작? 그런 이미지가 강한 작품이다 보니까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다만 제작진은 그 틀을 탈피하기 위해서 꽤나 애쓴 흔적들이 많이 보였고, 또 감상하신 대다수의 분들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오네가이 티처와는 결이 굉장히 다른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을 우리들이 인정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작품이 잘 만들었는데 저평가가 돼서 아쉽다 이러한 의견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데 그냥 뭐 평범한 작품, 이 정도 선의 존재감인 작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작품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네요. 여러분들도 꼭 감상을 하시고 여러가지 재미 포인트들 온전히 흡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운드 트랙을 마무리 지을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